자,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해양 방류 외에는 과연 이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할 방안이 없는 것인지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체르노빌의 경우에도 이 오염수가 나올 텐데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나요? 체르노빌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케이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지금 거기는 해안가에 위치해 있지 않고 또 이 위치 자체가 지금 좀 다른 그 입지가 달라서 지금 체르노빌 같은 경우는 완전히 콘크리트로 이 노심 자체를 밀봉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 언제 이것을 이제 폐로를 어떻게 진행할지 이제 계획을 아직 세우지 못한 단계에 있고 지금 후쿠시마 원전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사실 아까 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물이 많은 곳이에요. 후쿠시마 이제 지하수가 굉장히 풍부하고 물이 많은 지역이어서 상당히 위험에 노출이 가능성이 큰 곳에다가 원전을 지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고 지금도 애초에요. 예. 애초에 네 지금도 이 밑으로 지나가는 지하수가 계속된 문제의 원인이기도 하고 오염수가 많이 발생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체르노빌하고 사태가 조금은 다르지만 지금 그 후쿠시마의 이제 오염수는 지금 단기간에 지금 쌓인 거 치우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 폐로까지 한 30년 일본은 지금 40년 안에 폐로를 하겠다고 결정을 했고 이미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나머지 30년 안에 폐로를 완료하겠다고 하겠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세기 안에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렇게 단기간에 폐로를 성공한 사례도 없을 뿐더러 이 굉장히 이렇게 영향이 없는 수준으로 물론 이제 체르노빌은 거의 죽음의 도시로 지금까지도 회복이 전혀 못 되고 있지만 일본은 30년, 40년 후에는 이 후쿠시마를 완전히 복원된 다시 재건을 해서 예. 살아있는 도시로 다시 살리겠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접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좀 지나치게 무모한 그런 플랜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 물론 네. 올림픽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민당이라는 이 정치적인 자민당이 일어서야 된다고 하는 이런 정치적 슬로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붙이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운 접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과학계의 조심스러운 충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상 이렇게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없는 건 아니고요. 그래요? 사실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400기 조금 넘어가지고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그보다도 더 많은 개수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군사용 원자로나 이런 군사용 농축시설 같은 것들은 전 세계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가 있는지 지금 추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단적인 예로 하나를 본다면 일본이 뭐 우리나라 삼중수소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만 일본은 우리나라 같은 중수로 그러니까 월성원전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가동 정지돼 있습니다만 곧 가동한다고 알려진 일본 로카슈무라의 그 핵연료 재처리 공장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1년간 내보내는 양이 자그마치 우리나라에 그 공장 하나가 500배를 내보냅니다. 삼중수소만 예. 했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방사성 폐기물이라는 게 지금 총량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나날이 지금 지구상에 쌓여가고 있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문제로서. 아니 우리 네티즌들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렇게 안전하고 식수로까지 사용 가능하다라고 일본 정부에서 홍보를 할 정도면 그 식수도 아까우니 식수로 드세요. 태평양으로 방류하지 말고. 근데 얼핏 들으면 맞는 얘기거든. 그 말씀들이 오히려 조 국장님. 그렇게 안전한 처리수라면 식수로도 가능하다고 또 올림픽 때문에 그렇게 안전한 국가 이미지로 지금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사실. 네, 사실 일본 정부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는 후쿠시마 부활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리하게 사실 이 방사능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장기간에 걸쳐서 계획을 세우고 했어야 되는데 예. 단기간에 걸쳐서 이걸 하겠다라는 사실 이 계획 자체부터 저는 문제였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안전하면 먹어라. 그래서 아니면 처리한 다음에 농업 용수로 뿌려라. 네.
아니면 뭐 인공호수에다 뭐 담아라. 예. 어쨌든 외부로 나가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지금 많은 뭐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이 원전 오염수의 뚜렷한 대안은 사실 기존같이 이제 탱크에다 저장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네, 이것들을 어떠한 방식으로도 가공하는 그 순간 다시 이제 외부로 유출될 확률이 높은 거고요. 그래서 탱크에 지금처럼 이제 보관하고 어쨌든 그 안에 좀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되어지면 그것들을 좀 장기간에 걸쳐서 좀 처리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자, 당면한 이제 우리의 과제로는 서해안을 끼고 있는 우리 충남으로서는 피해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독일 연구소에서는 이웃 국가의 해류를 따라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뮬레이션을 조사한 바도 있고요. 충남연구원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우리 충남에서만 방류 16년 동안 연간 6천억 원씩의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독일 헬름홀츠 연구소에서 이런 이제 2011년도 이 원전 폭발 사고 이후에 여기서 나오는 피폭되는 이 방사능 물질의 총량을 이제 좀 과다한 양을 많은 양을 가정을 해서 이것이 이제 짧은 기간 한 달 반 정도 동안에 많은 양이 이렇게 퍼졌을 때 전 세계 바다로 어떻게 퍼져나갈지에 대한 연구 초기 연구를 제시를 하였는데 실제 아까 초기에 영상에 보셨다시피 한 6개월, 7개월 정도면 제주도하고 동해안 이제 그 쿠르시오 해류가 들어오는 대한해협 일부로 진입하는 그림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예. 서해안까지 이런 영향이 들어오려 그러면은 한 2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유의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사실 이 어느 정도의 양이 그냥 그 방사능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보다도 예. 얼마나 유의미한 그 수치의 양이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유의해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의 양이라도 들어오는 것 정도로 본다고 하면 빠르면 뭐 7개월, 뭐 1년, 2년 안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고 보지만 실제적으로 좀 유의미한 숫자의 그 범위가 들어오려 그러면 한 6년에서 7년 정도 예. 걸릴 것이라고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저 수산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회유성 어종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많이 먹고 있는 뭐 대구라든지 명태, 뭐 좀 짧은 회유 정도에서는 이제 고등어, 이제 또 다시마 이런 큰 4가지 정도 품목에서 좀 유의할 필요가 좀 있다고 보고 특히 이제 명태나 대구 같은 경우는 동해안 저쪽 그 러시아 해역 쪽에서 많이 이제 또 잡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됩니다.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당연히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면 아무래도 국민들이 수산물 소비를 굉장히 지금 꺼려하는 것이 지금 됐고 실제로 저희 지난달에 바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한 바 거의 한 99% 이상의 예. 답변자들이 수산물 소비를 당장 줄이겠다. 지금 벌써 이미 계획 발표난 상태고 지금 어떤 액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상당히 많은 우려가 있어서 벌써부터 수산물 소비가 좀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앞으로 직접적인 방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대부분의 수산물을 거부하겠다고 하는 그 결과가 나와서 굉장히 좀 충격적인 결과인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 뭐 단기간에 1년, 2년 안 먹겠다가 아니고 앞으로 거의 수산물의 소비를 굉장히 많은 부분을 줄이겠다고 하는 일부 수산물에만 한해서만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굉장히 이제 어업인들의 실질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농업 경제 구조 전체를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준치는 과학계에서 여러 가지로 제시를 했어요. 근데 그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기준치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문제가 되지 않는 수치가 아니거든요. 예. 확률적으로 어느 정도 좀 낮은 수치일 뿐이지 언제든지 그 정도 수치를 먹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그 기준치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다시 좀 더 언급을 해야 될 부분이 우리 국민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안심을 할 수 있는 수치, 안전의 기준치하고 안심의 수치하고는 그 차이가 100분의 1, 1000분의 1이 될 수도 있어요. 안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기준치가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근데 이제 그 안심이라고 하는 부분은 국민들이 신뢰가 바탕이 되었을 때만 그 안심에 대한 기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개념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의 이런 대응에 대한 신뢰도뿐만 아니고 국제적인 대응의 신뢰, 그리고 일본 정부가 앞으로 이행할 수 있는 여러 정책에 대한 그런 신뢰도가 담보가 되고, 우리 정부가 그런 신뢰를 잘 하는지를 정확하게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신뢰가 깔릴 때만 우리 국민들의 그런 신뢰가 그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면서 수산물에 대한 우려도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